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를 배웠고, 별의 진화와 무거운 원소의 생성을 배우는 중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태양계의 형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계의 형성을 배우기 전에 우리 별의 탄생과 진화와 그리고 원소의 생성에 대한 내용을 유튜버 해노지 선생님의 목소리로 우리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영상을 통해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도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 기본적인 개념부터 보면 별이 어떻게 탄생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운에서 원시별이 나타나고 이 원시별의 온도가 약 1000만 K 이상이 되면 드디어 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별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그렇죠. 일정한 크기, 그 방출한 에너지에 따라서 일정한 그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그 별을 우리는 주계율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한번 간단하게만 보면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이 될 때 질량 결손이 생겨요. 그쵸? 그 질량 결손에 따라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 에너지 방출된 그 빛으로 인해서 밝게 보이는 그 별이 바로 주계율성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재료가 많은 거라 그랬어요. 훨씬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질량이 훨씬 태양보다 큰 별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계율성은 그렇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뭘 만들어내요? 헬륨을 만들어내요. 헬륨이 모두 만들어지게 되면 모두 헬륨으로 바뀌고 나면 주계열성이 끝나게 되겠죠. 맞나요? 이때 태양이랑 질량이 비슷한 별은 적색 거성으로 진화했다면 이번에는 적색 거성이 아니고요. 초거성이라는 별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이거는 적색 거성이랑도 똑같아요. 1억 K 이상이 되면 헬륨 그렇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탄소를 만들어내게 됐었어요. 그런데 적색 거성은 탄소에서 끝이 났다면 이 초고성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모두 탄소로 바뀌고 난 이후에도 온도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산소 그리고 규소, 철까지를 만들어내는 별을 우리는 초고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안 만들어지나요? 네, 철은 굉장히 안정한 원소예요.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이 별의 내부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철까지 만들어진 것은요, 강한 수축 에너지로 인해서요, 결국에는 초신성 폭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초신성을 폭발할 때 이 부분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이 중심부가 굉장히 밀도가 큰 바로 중성장별로 진화하거나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 같은 것들로 결국엔 진화가 되더라 라는 부분으로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경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별의 진화 과정입니다. 별의 진화 과정 보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건 뭐냐면 성운에서 원시별이 나타나고 원시별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 드디어 거기서 별이 나타나는데 이때 별이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주계율성이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그렇죠.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까지를 만들어내는 적색 거성으로 진화한다고 했고 적색 거성에서 그렇죠. 그 중심은 백색 외성 그리고 그 주변은 팽창해서 행성상 성운이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정리했던 거고요. 오늘은 우리가 무슨 내용을 했냐면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들 그 큰 별들은요 탄소를 만들어내는 것을 더 넘어서서 온도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안에 산소, 규소, 철까지도 만들어낸다. 우리는 그것을 초고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더 이상 이것을 견딜 수 없어서
폭발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초신성 폭발이라는 개념으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부가 굉장히 밀도가 큰 별, 중성자 별로 진화하거나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질량이라는 것을 기준에 둬서 어떻게 별이 진화하게 되는가 그 과정을 잘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버 해너지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주 명랑하고 또랑또랑해서 잠을 쫓는 목소리였죠. 네, 그럼 오늘 배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26쪽 페이지인데 우리 태양계의 형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어요. 태양계의 형성 과정, 그리고 태양계의 특징, 그리고 여기엔 나와 있진 않는데 지구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과서 26쪽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첫 부분을 우리 배워보도록 합시다. 태양계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운에서 약 50억 년 전에 형성이 되었다고 해요. 초신성 폭발로 우주로 방출된 다양한 원소들은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전체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어요. 이러한 태양계는 어떠한 과정으로 형성되었을까요? 태양계의 형성 과정은 우리 크게 5단계로 나누어서 배워요. 다른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4단계로도 나누어지는데 선생님이 5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태양계의 성운의 형성 과정이에요.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있던 성운 주변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서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되었어요. 안정한 상태였던 성운 내부의 물질이 초신성 폭발로 흔들려서 밀도가 균일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성운은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수축하면서 서서히 회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두 번째, 성운이 수축되는 단계입니다. 태양계 성운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또한 서서히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전하는 성운은 점차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심부에 원시 태양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부는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원시 원반이 또한 만들어져요. 원시 태양의 중심부는 중력 수축으로 압력과 온도가 점차 높아졌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인 태양이 됩니다. 한편 원시 원반에서도 중력의 작용으로 가스와 먼지 같은 물질들이 뭉쳐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바로 미행성체가 형성되는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여 원시 행성을 형성하였고 지구와 같은 태양계의 행성들이 바로 이러한 과정으로 만들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원시 태양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더욱더 거세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지금의 태양이 되었고 미행성체들은 서로 충돌하여 원시 행성을 거쳐서 더욱더 커져 성장하여서 지금의 행성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가스와 먼지들은 이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풍에 의해서 태양계 바깥으로 보내져 현재의 태양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태양계 바깥쪽으로는 카이퍼 벨트라고 부르는 작은 천체들이 분포하는 지대가 있고 그리고 그 더 바깥쪽에는 먼지와 얼음 조각들로 이루어진 오르트 구름이 존재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태양계의 성운이 형성되어서 지금의 태양계를 이루기까지 총 5단계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면서 태양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세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의 기원,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곳, 우리의 거대한 집. 지금부터 저는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빅뱅 이후 약 1억 년, 우주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최초의 별이 탄생합니다. 수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죽어가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 죽어간 별들이 흩뿌린 먼지와 기체의 구름 속에서 새로운 별이 태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는 괴물 같은 존재. 하지만 항상 따뜻하게 빛나는 생명의 근원. 태양입니다. 사실 태양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별이죠. 만약 태양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사라진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멸종해버릴 겁니다. 지난 46억 년 동안 태양은 모든 생명의 에너지원이었죠. 태양은 어떻게 이토록 많은 에너지를 쉬지 않고 내뿜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태양의 표면은 6,000도에 달하는 온도로 타오르고 있죠. 수소와 헬륨,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진 이 뜨거운 태양의 내부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태양의 중심, 핵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태양이 내뿜어온 에너지의 원천이죠. 무려 1600만 도. 태양계에서 이보다 더 뜨거운 곳은 없습니다. 태양의 핵은 이 어마어마한 열을 잠시도 쉬지 않고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겁니다. 태양의 핵에서는 1초에 무려 7억 톤의 수소가 결합해 헬륨이 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죠. 태양의 핵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표면으로 이동하면 강력한 빛과 열 에너지의 형태로 우주 공간을 향해 방출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지구상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죠. 모든 식물은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 살아가고 동물은 그 식물을 먹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쓰이는 에너지는 거의 다 태양에서 온 셈이죠. 태양은 생명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별입니다. 하지만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이기도 하죠.
태양을 둘러싼 강력한 자기장. 이것이 아낌없이 주는 태양을 무서운 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강력한 자기장이 표면의 고에너지 입자들을 외부로 방출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태양의 바람, 태양풍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기분 좋은 산들바람이 아닙니다. 이 태양풍의 어마어마한 에너지 입자들은 단숨에 지구상의 인류 문명을 끝장낼 만큼 파괴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따스한 태양의 온기뿐. 우리는 어째서 태양풍에 휩싸여 불타버리지 않는 걸까요? 지구에는 태양풍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지구의 자기장입니다. 우리는 이 방어막이 작동하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죠. 지구의 방어막이 만들어낸 놀랍고도 아름다운 자연현상. 극지방에 나타나는 오로라입니다. 지구의 자기장에 이끌려 극지방에 모여든 태양풍이 만들어낸 현상이죠. 이 아름다운 빛의 물결이 우리가 지금까지 무시무시한 태양과 공존할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밝게 타오를 것만 같은 태양도 수명을 다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태양의 핵이 연료가 될 만한 원소를 남김없이 써버리게 되면 남아있는 바깥쪽의 연료를 소진하면서 점점 크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태양은 그렇게 거대한 붉은 별이 되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수성, 금성, 그리고 지구까지 집어삼켜버립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초신성이 되어 화려하게 폭발하기에는 태양은 너무 작고 가볍죠. 그 대신 태양은 다시 움츠러들어 작고 하얀 별이 되어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태양의 최후입니다. 아직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적어도 65억 년 후에나 벌어질 일이니까요. 태양과 지구가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날들보다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과 지구의 놀라운 관계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나을 겁니다.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는 태양의 빛과 에너지. 이건 사실 기적과도 같은 우주적 우연의 결과입니다.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이 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절묘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그 덕분에 수십억 년 동안 태양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비추어온 에너지의 근원이 될 수 있었죠. 우리가 태어나고 숨쉬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태양을 전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별로 만들 놀라운 인연이죠. 두 번째로는 태양계를 이루는 여러 가지 행성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태양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성운의 원반을 이루는 물질이 달라졌어요. 결과적으로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는 지구형 행성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태양에서 먼 곳에서는 목성형 행성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우리 여러 항목으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죠. 온도가 낮은 곳에서는 목성형 행성이 형성되었고, 온도가 높은 거리가 가까운 곳은 지구형 행성이 형성되었어요. 지구형 행성의 그러한 고체 물질들은 철, 니켈, 규소와 같이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물질들이 남아 응축되어서 미의 행성체를 이루게 되었고, 반면에 녹는 점이 낮은 물, 메테인, 암모니아, 얼음 이런 것들로 둘러싸인 미행성체들은 목성형 행성의 주성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들의 주성분은 주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성형 행성들의 주성분은 주로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는 무거운 원소가 바로 지구형 행성에 많이 존재하는 관계로 밀도가 지구형 행성은 매우 크고, 목성형 행성은 평균 밀도가 아주 작습니다. 지구형 행성으로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존재하고, 목성형 행성으로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존재합니다. 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구형 행성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어요.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곳에는 무거운 원소가 아까 남는다고 이야기했죠. 이러한 원소는 태양계의 소량 존재에서 행성이 크게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지구형 행성들은 목성형 행성에 비해서 크기가 작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행 성체들이 충돌하여 만들어진 원시지구는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 상태였습니다. 마그마 속에 포함된 철, 니켈 이러한 무거운 물질들은 중력 작용으로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아 지구의 핵을 이루었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소, 산소 같은 그러한 물질들은 위로 떠올라서 멘틀과 지각을 형성을 하였어요. 점차 지구의 온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표면부터 냉각이 되었겠죠. 표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지각이 형성되고, 또 지각과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바다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이후 바다에서 최초로 생명체가 탄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듯 빅뱅으로 형성된 많은 그러한 원소들이 별을 만들게 되고, 별이 일생 동안 만들어낸 수많은 또 다른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어 이들이 다시 태양계를 만들게 되고, 지구 외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구와 생명체의 탄생은 약 138억 년 전에 시작되어 끊임없이 변화해온 우주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까지의 내용을 우리 교과서의 자료를 가지고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교과서 27쪽 확인 1, 2번과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확인 1번. 태양계를 만든 거대한 성운이 수축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초신성 폭발로 성운 내부의 그러한 가스와 먼지의 밀도가 불균일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 중력이 큰 곳을 기준으로 점차 모여서 성운이 수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시 원반에서 가스와 먼지가 뭉쳐 만들어진 작은 물체를 우리 무엇이라고 하죠? 원시 태양이 아니라 원시 원반이에요. 네, 미행성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행성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의 행성을 이루게 되죠. 그럼 우리 개념 정리 내용을 살펴봅시다.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지구는 대표적으로 무엇이죠? 네, 철. 생명체의 가장 많은 구성 원소는 뭐였죠? 네, 산소가 가장 높은 그러한 질량비를 차지하죠. 두 번째, 핵융합 반응 순서에 대해서 우리 살펴봅시다.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면 네, 헬륨. 헬륨이 또다시 핵융합 반응을 하면은 네, 탄소로 만들어지죠. 탄소는 또다시 높은 온도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산소와 규소, 그 이후 이제 철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철 이후의 원소들은 네, 초신성 폭발로 이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철 이후에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네. 다음 스스로 해결하기. 우주와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비율이 서로 다른 까닭을 우리 살펴봅시다.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은 주로 수소와 헬륨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그러한 원소들이 수소와 헬륨인 반면 지구는 초신성 잔해인 성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 외에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산소, 규소, 철과 같은 이러한 원소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 차이를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살펴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성하는 원소를 알아보고 원소들을 기원에 따라 나누어 보자.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충분히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예를 들면 컴퓨터는 철, 알루미늄, 탄소, 수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소는 빅뱅으로 생성되었고 철, 알루미늄, 탄소는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주의 탄생부터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생성되기까지의 과정을 4컷 만화로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이건 우리 같이 선생님 출근하면은 그때 보도록 하죠. 그럼 해너지 선생님의 목소리로 이제까지 배운 걸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영상을 통해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도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어떻게 별이라는 것이 탄생하고 진화하는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도대체 어떻게 형성될 걸까,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성운설이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원시 태양계 성운의 회전과 수축을 통해서 태양계의 모든 천체들이 함께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운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요,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이랑 좀 같이 준비했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태양계의 성운이 형성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계의 성운이요, 태양계보다 훨씬 큰 규모로 서서히 회전하고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이 성운에는요, 무거운 원소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적으로 지나면서 성운이 회전하고 수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그 중심부의 그 볼록한 부분이 결국엔 원시 태양이 되었고, 그 주변에 있었던 얇은 원반, 그 부분이 바로 미행성체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미행성체에서 어떻게 행성들이 만들어졌는가라고 보면 서로 충돌돼서 뭉쳐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원시 행성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때 태양풍으로 가스나 먼지 같은 것을 태양계 밖으로 확 밀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태양계가 형성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태양은 수소행융합 반응이 시작됐고, 행성들은 안정한 공전 궤도를 이루기 시작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은 총 8개입니다. 그 중에 지구형 행성도 있고 목성형 행성도 있죠. 어떻게 이런 물리적인 특성들을 갖게 됐는지 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태양을 생각하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굉장히 고온입니다. 그쵸? 그럼 이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구형 행성들을 보면요, 이 고온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녹는 점이 크고 멀리 이동하지 못했죠? 무거운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죠. 철, 니켈, 규소, 이런 것들이 바로 지구형 행성을 이루고 있는 가장 큰 원소들입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태양풍이 확 불고 나서 생성된 물질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느리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성장하다 보니까 결국에 나중에 크게 만들어질 그 재료들은 태양풍에 의해서 이미 태양계 밖으로 벗어나 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작다라는 부분까지 우리 친구들 같이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목성형 행성 특징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성형 행성 보면 태양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녹는 점이 낮은 얼음, 메테인, 이런 것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태양풍에 의해서 여러 물질들이 태양계 밖으로 벗어나기 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강한 중력에 의해서 주변 가스들을 끌어모아 굉장히 큰 천체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요, 중학교 때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이렇게 물리적인 특징들을 그냥 구분해서 외웠던 거에 이제 플러스 이 성운설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떻게 지구형 행성들은 이런 물리적인 특성을 갖게 됐는가, 이런 목성형 행성들은 왜 이런 특징들을 갖게 됐는가를 조금 연결지어서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빅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우주가 탄생했는가, 그 우주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했는가, 그럼 이제 조금 더 그 범위를 좁혀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 지구의 형성 과정을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운설을 공부하면서 바로 이 미행성체의 충돌로 인해서 바로 행성이 생성됐다라는 것을 먼저 학습을 했어요. 즉, 미행성체가 계속적으로 충돌하면서 크기와 질량이 증가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방출됐을 거예요. 그 에너지에 의해서요, 첫 번째 만들어진 것은 마그마 바다입니다. 네, 보시면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핵과 멘틀로 먼저
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먼저 그림을 통해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행성체의 충돌이 점차 줄어갔겠죠. 자, 그러면 지표는 서서히 냉각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가장 만들어진 것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지각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원시 지각의 형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더 온도는 내려갔을 거예요. 기온이 낮아지면서 드디어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바로 바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원시 바다가 생성되게 되고요. 핵도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이 점점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초의 생명체가 바로 이 바다에서 탄생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도대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우리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원소들은 어떤 비율로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각의 구성 요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지각,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산소입니다. 그 다음이 규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규산염 광물이라는 것도 한번 공부를 해볼 거거든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는 지구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각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보면 안에 핵도 존재해요. 아, 그렇죠. 따라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철이고요. 그 다음이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그럼 대기의 성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쵸? 우리 친구들이 과자 안에 들어있다라고 잘 알고 있는 질소가 78%, 그리고 그 다음이 다시 또 산소가 21%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굵직한 것들은 잘 한번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럼 우리 태양계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속에서도 지구는 어떠한 진화 과정을 거쳤는가, 이런 것들 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큰 흐름 속에서 세부적인 것들 잘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구에 대한 보충 영상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세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의 기원,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곳, 우리의 거대한 집. 지금부터 저는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 행성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티끌처럼 작고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하지만 이 행성은 살아있는 모든 것의 터전이죠. 그렇기에 이곳은 우주의 그 어떤 곳보다 다양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의 고향, 지구입니다. 전 우주를 통틀어 지구 같은 곳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바로 생명의 출현입니다. 무엇이 지구의 생명을 잉태하게 했을까요? 사실 이건 순전히 우연에 불과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전, 지구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죠.
막 태어난 지구의 표면은 펄펄 끓고 있었고 이산화탄소와 질소, 수증기만 가득했습니다.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는 지옥 같은 곳이었죠. 태양계가 형성되고 남은 파편들이 지구의 중력에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운석이 폭우가 쏟아지듯 지구를 향해 충돌해 온 거죠. 무시무시한 광경이지만 알고 보면 운석의 충돌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요. 끊임없이 충돌하는 운석 어딘가 이 행성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만한 것이 실려 있었거든요. 물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운석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조금씩 더 많은 물이 축적되죠. 그렇게 2000만 년쯤 지나고 난 뒤 지구에는 마침내 바다가 탄생합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도 운석이 수없이 많이 충돌해 왔죠. 하지만 이렇게 바다가 만들어진 건 지구뿐입니다. 그 이유는 지구와 태양 사이에 절묘한 거리에 있습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물이 차갑게 얼어붙지도 않았고 태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물이 펄펄 끓어 증발하지도 않았죠. 이제 지구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여전히 생명체가 살아가기에는 위험한 곳이죠.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고 곳곳에서 화산 폭발과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숨 쉴 공기도 없고 온도는 너무 높아 바다가 펄펄 끓을 정도였죠. 그리고 여기 조금 특별한 운석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운석에는 작은 씨앗이 실려 있죠. 그 씨앗은 지구의 바다 깊숙한 곳에 뿌려집니다. 유기화합물, 원시 단백질과 아미노산, 생명의 씨앗입니다. 운석이 실어온 씨앗 중 일부가 바닷속 독특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되죠. 해저 깊숙한 이곳,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처럼 보이는 이곳에선 뜨거운 바닷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암석의 금속 성분이 녹아있죠. 그 성분들이 유기화합물에 반응을 촉진합니다. 이 독특한 환경 덕분에 생명의 씨앗이 그 활동을 시작한 거죠. 이제 바다는 온갖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마법의 숲처럼 변했습니다. 무엇이 생겨나도 이상할 것이 없죠. 이렇게 수억 년이 흐른 어느 날, 이 마법의 숲 안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무언가가 생겨나죠. 얇은 막 안에 물질 대사 기관을 숨긴 이것, 최초의 세포,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이 기묘한 존재들은 계속 분열하며 스스로 숫자를 늘려가죠. 바다는 곧 이 최초의 생명체로 가득 찹니다.
바닷속에서 활발한 생명의 춤이 시작됩니다. 이 춤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건 두 가지. 태양이 내리쬐는 빛, 그리고 이산화탄소. 모두 지구에 가득한 것들이죠. 광합성에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원시 생명체들이 빛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내뱉기 시작하죠. 온 지구에 산소가 뿜어져 나오고 마침내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호흡할 수 있는 대기가 형성됩니다. 이제 생명의 춤이 다음 장으로 넘어갈 차례죠. 지금 이 순간 놀라운 모험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육지로 올라온 생명이 폭발적으로 뻗어나갑니다. 이 지구는 이제 놀라운 생명으로 가득한 우주에서 가장 다채롭고 역동적인 아름다운 곳으로 다시 태어나죠. 여러분과 저, 그 밖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돌아보면 태양으로부터의 적당한 거리, 운석의 충돌, 그리고 긴 시간 속에 발생한 아주 작고 작은 우연의 연속이었죠. 글쎄요. 정말 우연일까요? 이건 어쩌면 우연이 아닌 필연 같기도 합니다. 빅뱅 이후 138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드시 한 번은 일어나야 했을지도 모르죠. 아니, 어쩌면 한 번이 아닌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저 머나먼 어느 행성에서 지구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 생명이 탄생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놀라지 않을 거예요. 우주는 넓고 수없이 많은 별과 행성,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곳이니까요. 이로써 우리 교과서 27쪽까지의 내용을 다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28쪽부터 시작되는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